처칠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비슷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죠? 빅토리. 그래서 뭐 응원할 때도 뭐 VICTORY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시작한 건데, 그래서 이제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이제 어느 나라냐면 그리스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에 이제 순방하면서 트랙을 내리면서 이랬겠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게 욕이거든요. 뭐 먹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욕은 이거예요. 5개 먹어라, 이게 최고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군인 입장에서는 처칠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욕이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렇게 돌렸잖아요. 근데 요번에 또 영국 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영국에서 이게 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모욕과 승리의 표시라고 그래서 유명한 사진인데, 결국 이 사진을 하나 보더라도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적어도 인문학이 인간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문학을 하게 되면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의미라든가 뭔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문자 인문학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소개해 주신 그 내용을 저 입장에서 짤막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물질 문명의 시대, 뭐 일부 강연에서도 풍부한 물질 문명에 대한 소개가 있었죠. 그러한 시대에서 온전한 삶의 기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점차 퀄리티가,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좀 다시 회생의 기회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물론 기술은 발전을 하되 또 다른 측면에서 답은 마음에서 있다라는 그런 키워드를 거기에서 찾고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마음을 알고 닫고 사용하자라는 취지죠. 제목을 보시면 인간다움과 시민다움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인간다움과 시민다움이라는 이제 이 제목을 붙였냐면,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좀 의문시되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 또 어떤 이제 성적인 정체성도 그렇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 왔던 그 정체성도 이제 흔들리고 있고, 우리가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날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 한국 인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통 말씀드렸습니다. 뭐 선생님들 너무나 잘 하셔서 제가 그냥 송구하기도 하고 외람되지만 복습 삼아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면 트이소자의 통할 통입니다. 말 그대로 트인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로는 둘 사이에 뭔가 갈아먹힌 것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트인다라고 하는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통한다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두 개체로서 둘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영어에도 dialogue, dialogos, 라틴어로 둘 사이를 통과해서 흐르는 말의 의미죠. 그러니까 A와 B의, A의 로고스와 B의 로고스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소통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대화, 다이얼로그이다. 그러니까 어원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고려시대 이일로라는 분의 파한 집에 무신 정권 시대를 사신 분이죠. 그래서 이 현실이 너무도 답답하니까 그 답답함을 풀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인 세상을 찾아가고 싶어서 청학동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죠.
그런데 그 파한집에 보면은 지리산은 처음 백두산으로부터 뻗어내려 대방군, 이게 남원의 옛날 이름입니다. 대방군에 이르러 두툼하게 수천리에 맺혔다. 산 주위에 10여 개의 고을이 있다. 이렇게 이 일로가 최초로 얘기를 했습니다. 탑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는 무덤이라는 이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탑에는 부처님의 사리를 그 탑에 이제 안치하고 이렇게 이제 모셔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기 이제 무덤인데 다만 인도식 무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도식 무덤이 중국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이제 전래되는 그 과정에서 각 나라마다의 조금씩 이제 특이한 형식으로 정착이 됐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석탑의 탑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우리나라식의 그런 형식으로 이제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일운동과 같은 아주 역사에 남을 전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유례가 없는 그런 중요한 이 민족해방투쟁을 한국인들이 수행을 해낸 측면은 높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의 운영은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제가 그 이상한 다이어그램을 그려놨습니다만은 저항이냐 수탈이냐 저항이냐라고 하는 것으로만 식민지의 상이 그려져 있다.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식민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만 구성되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위에서 이렇게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 그죠? 그 소리를 왜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들을까? 그죠? 왜 그렇게 불편하게 들을까? 왜 그게 때로는 가끔씩 신문 사회면에 나오는 뭐 심지어 어떤 심한 폭행이나 심지어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듣는다는 행위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의 비민주성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정치적 위계 같은 거, 그렇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겐 특권이 있고, 그렇죠?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에겐 특권이 있고, 들어야만 하는 사람한테는 그 특권으로부터, 그렇죠? 물러나 있는, 그렇죠? 좀 더 정치적인 위계가 낮은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식의 우리 사회에서 계속 만들어져 왔던 그런 생각 때문에 반사적으로 내가 이렇게 듣고만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뭐 분노를 일으키는, 그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저의 그냥 한번 그 분석이었었는데요.